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2년을 잘 살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주변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알아보는 중에 리모델링이 예정된 아파트가 있어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31평이고 리모델링은 주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분에게 4,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공사 중 금액이 증가되었고 시공자가 무료로 시공한 것, 그리고 환기청정기, 산소공급기, 초음파 식기 세차까지 추가 시공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총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넘은 아파트이고 주인이 전세 줄 목적으로 리모델링 한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허름한 집에서만 살아봐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이 집에 나름 만족합니다. 제가 사는 31평 집의 단면도입니다. 방 3세, 화장실 하나입니다. 거실입니다. 예전엔 이랬죠. 거실을 확장해서 넓어 보이지만 양쪽 날개가 툭 튀어나와서 시각적으로 불편해 보이고 좁아 보입니다. 거실 창을 비롯한 모든 창문은 LX 하우스의 이중창으로 설치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43년이 되어서 샤시를 열으나 닫으나 도로변 소음에 별 차이가 없어서 영상 녹음할 때 애를 먹었는데 이 집은 방음이 아주 잘 되어서 문을 닫으면 백담사에 있는 기분입니다. 바닥은 연한 강마루를 깔았습니다. 날개를 감싼 부분은 석고보드를 두르고 시트지로 마감하고 나머지는 밝은색 실크 벽지로 도배해서 좁은 집을 조금이나마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오른쪽 벽에 들어간 부분은 실크 벽지로 바를 수 있었는데도 인도산 대리석으로 아트월이 설치되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군데군데 깔끔하지 못한 무늬가 보여서 그동안 보던 대리석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아트월을 하시려면 좋은 대리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방 베란다로 가는 문은 막고 반대편에 수납장을 설치해서 죽은 공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전등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LED 전등을 설치해서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공자에게 아내는 약국처럼 하얀색으로 밝게 지내길 좋아하고 저는 편안한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신의 한 수를 두었네요. 우리 집에는 소파도 TV도 없어서 거실은 특별히 꾸밀 일이 없어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주방도 거실과 거의 한 공간이라서 톤이 같고 밝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모습입니다. 귀신 나올 듯한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크림색 무광의 페트 재질이고 문을 닫으면 가볍고 부드럽게 닫힙니다. 싱크대 상판도 펄이 들어간 L자형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디자인 등을 달아서 단조로운 부엌에 포인트가 생겼는데 실용적이진 않아서 내가 가운데 등을 하나 빼고 15도 각도의 스포트 등을 달아서 식탁의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게 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여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일랜드 식탁은 아니고 음식할 때 늘어놓고 하기 좋은 싱크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크기도 너무 작고 높이가 높아서 식사는 불가능해서 수납장으로나 사용하고 버리려던 식탁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하츠 환기 청정기와 연계된 인덕션을 설치했고 그 위에 인덕션과 연계된 후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삿날까지 설치되지 않았고 4일 후에 설치했습니다. 인덕션을 켜면 후드와 환기 청정기가 동시에 돌아가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설치했습니다. 싱크대 앞쪽에 타일을 붙이는데 앞면과 옆면을 대리석 한 장으로 붙여서 깔끔하고 요리 후 청소하기 쉽게 했습니다. 시공자분은 냉장고 자리에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나란히 넣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자레인지를 넣을 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밖에 없어서 모양이 틀어졌고 냉장고 사용이 불편합니다. 이 리모델링의 가장 큰 문제는 부엌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석고보드가 젖어서 벽지를 뜯어뒀습니다. 곰팡이도 보이고요. 그동안 바닥에 양동이를 두고 생활했고 최근에 관리실에서 공사를 했는데 아직 물기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기가 잡히면 천장을 뜯어내고 도배는 언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이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아내가 그릇을 꺼낼 때 손이 닿지 않아서 많이 불편해합니다. 상부장 아래에 한 칸을 더 달았다면 수납 공간도 확보되고 그릇을 꺼내고 넣기도 좋을 걸 그랬습니다. 안방입니다. 확장을 하지 않았고 한쪽 벽에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예전 모습은 이랬습니다. 방이 좁아서 문도 미닫이 문으로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를 막아서 그 공간에 붙박이 수납장을 만들어서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방 양쪽에 튀어나온 날개를 이용해 수납장을 만든 것이죠. 베란다가 딱히 필요 없어서 기왕이면 안방도 확장을 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입니다. 공사 전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쪽 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전체를 실크 벽지로 도배해서 깔끔합니다. 그런데 붙박이장이 이상합니다. 서랍을 닫아도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안이 보입니다. 이 틈으로 먼지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침대며 책상을 넣으니 남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 방입니다. 전의 모습은 이랬고요. 너무 좁아서 침대와 책상 하나 들어가면 옷장을 넣을 수 없습니다. 창문이 특별한데요.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유리입니다. 복도식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안을 볼 수 있어서 필요한 창문입니다. 이 방은 너무 좁아서 둘째 아들에게 미안하네요. 화장실 공사 전후 모습입니다.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된 기본적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좁아서 하얀색 타일로 시공해서 넓어 보이도록 했고 바닥에도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겨울에 춥지 않고 물이 잘 마르도록 했습니다. 샤워 중에 물이 튀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세면대와 변기가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고 선반도 없고 수납장도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40년 된 현관문도 교체했고 좁은 집이지만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대부분 중문을 열고 살아서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실과 작은 방 사이에 포인트 수납장을 설치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조명이 들어갔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공자분이 문고리도 고급으로 달아줬습니다. 어제 한의원 갔는데 그곳에 달린 문고리보다 좋았습니다. 아직도 에어컨 배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뚫어야 하고 인터넷 선이 정작 필요한 작은 방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바닥으로 인터넷 선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 편이지만 아내는 부엌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에서 냉장고만한 수납장을 만들 공간도 따로 확보해 두어서 조만간 제가 시공을 하면 부엌에 나온 물건이 모두 수납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이 아주 깔끔해져서 아내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가 사는 집에 리모델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제 집에 입주하면 내 집에서 제대로 집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